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7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선거운동 끝나고 모레 3월 9일 투표가 있습니다. 현재의 여론 추세로는 윤석열 후보가 50%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등과의 표차는 300만 표에서 500만 표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1년 전부터 예언한 건데 그게 대충 적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당일 출구조사를 기다리면서 마음 조마조마하던 시절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악몽을 이번에는 꾸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3월 9일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많이 나가야 할 이유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통령 선거의 소쿠리 투표, 이게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21세기) 대통령 선거의 소쿠리 투표, 사전 투표율 36.9% 최고 기록했지만은 확진자 부실 관리로 대혼란, 선관위가 불신 초래, 라면 상자, 비닐봉지가 임시 투표함, 이재명, 윤석열 기표된 용지 배부. 다만 여기서 개표, 투표 부정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부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가 금권, 관권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개표 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문재명 세력이 짜고 돈을 풀고 방역을 정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혼을 빼앗으려고 했던 최대 규모의 금권, 관권 부정선거인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막판에 터진 이게 소쿠리 투표가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이걸 너무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투표 부정이다, 개표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실입니다. 부실. 그러나 부실도 문제가 많죠. 선관위를 편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쿠리 투표를 응징하려면은 분노 투표로 해야 합니다. 분노 투표로 소쿠리 투표를 응징하고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장에 나가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이겁니다. 아마 이게 투표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투표율이 80%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3월 9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총으로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로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므로 총 들지 않아도, 목숨을 걸지 않아도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3월 9일 선거에서 빠지는 사람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런 벅찬 감격을 함께 하려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소쿠리 투표,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선관위 측 설명으로는 확진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몰렸다. 일견 그건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왜 대비를 할 수 없었느냐? 국회에서 나와서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자신 있다라고 여러 번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너무 많이 몰려버리니까 거기서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중간에 모으는 과정에서 소쿠리도 등장하고 쇼핑
백도 등장하고 해서 이 모양이 돼버렸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 선관위원장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선관위원장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노정희라는 이 선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조선일보가 사실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21세기 한국 만나, 여편향 선관위가 부른 투표관리 대란. 또 그 밑에 또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대법원 선관위에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게재되었다는 야당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부터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된 공보물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 후보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중요 사항을 물어서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선관위는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이재명과의 특수관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았다는 겁니다.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화끈하게 빠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나올 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무죄 판결을 내린 기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종 면죄부를 준 사람이 바로 노정희인데, 이 사람이 선관위 위원장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업무를 보겠습니까? 노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 다시 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에게 또 면죄부를 준 거라는 겁니다. 이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재명 변호하는데, 이재명 비호하는데 한국의 대법원이 이렇게 수상하게 움직입니까? 이것은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겠지만 바뀌면은 반드시 대법원이 어떻게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었느냐, 여기에 무슨 거래 관계가 있었느냐,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런 부패 로비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거 국민들 대법원 해산하자고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 정권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자진 사퇴해야 될 사람이 세 사람 아닙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우 공수처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설은 이어서 노 위원장은 대법원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사법부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계급적, 이념적 집단은 변호사는 몰라도 판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법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선거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되겠나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문책을 받지 않았고 대한민국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올랐다. 전임이 지금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노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뺏긴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선관위원장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몇 가지 이 정책은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중립 내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난 2월 23일, 24일 10조를 풀어가지고 33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이라는 일종의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10조 원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330만 명이면은 그 부인까지 합치면 600만 명, 그 직원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조 원.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따지려면은 제대로 따져야지 헛발질을 하면 안 되죠.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뺏겼다고 한다. 오늘의 선거 혼란은 온갖 무리를 하면서 그에게 중책을 맡길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선거 막바지에 선관위가 내리는 결정을 보니 무리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모든 게 사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니까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 아닙니까? 투표장에 가서 분노 투표로 속구리 투표를 응징하고 정권 교체합시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창조에 같이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